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FSD V14 라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 전에 제 차량에 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 차량은 2022년식 테슬라 모델 3이고, 외장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하얀 색깔 화이트이고, 많은 분들이 제 촬영 장비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오즈모 액션 4로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DJI 미니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차량 외관을 보면은 저는 밝은 틴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국스월드에서 파나픽셀 전면 50%, 후면 40%로 재시공을 최근에 했고요. 확실히 밝은 틴팅을 하다 보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FSD 라이트는 이제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고 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감독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이트 FSD는 양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수신호를 주고받을 일이 생기는데, 틴팅이 진하면 아무래도 수신호를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밝은 틴팅 필름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모델 Y도 이제 틴팅 농도가 거의 70%이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면서 탔는데, 요번에 스월드에서 시공한 이 밝은 틴팅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차량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다른 모델 3 차량들과 차이점은 없고요. 저는 어떠한 마운트를 사용을 하냐면은, 이전에 뭐 쿠팡 같은 데서 저렴하게 마운트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튼튼한 마운트를 사용해서 내가 FSD나 아니면 기타 촬영하는 장면들을 잘 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파라그랩에서 나온 마운트인데요. 이렇게 공기를 빼줄 수 있고 흡착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에 잘 붙어 있고 아주 견고하게 카메라를 지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행 한번 하면서 3,800km 정도를 탔는데, 그거에 대한 운행 경험과 제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처음 와보는 주차장인데 라이트가 잘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폭이 네, 차단기 열리는 걸 인식하고 주행으로 잘 이어집니다. 자, 여기 완전 각도가 없는데 이거를 저는 안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지금 어떤 차가 오는지. 이거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인상적입니다. 자, 제가 사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저도 여기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FSD V14 라이트를 믿고 가보겠습니다. 포천까지는 30분 정도 걸리고요. 한 17km를 가야지 포천 이마트점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의정부 슈퍼차저밖에 없었는데, 어우, 좁은데 잘 가네요. 이제 포천에도 네, 슈퍼차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영 이마트에도 슈퍼차저가 생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이마트점에 이렇게 슈퍼차저가 들어오면은, 이마트는 우리나라 어디에 가든 있는 그런 마트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마트 위주로 앞으로 테슬라 슈퍼차저가 생기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Y도 그렇고 3도 그렇고 그렇게 특별하게 차량에 뭔가 설치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뭐 미니멀리즘이 너무 좋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이런 심플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별도로 뭔가 여러 가지 아이템 아니면 액세서리를 장착하지 않는데, 근데 저는 좀 향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항상 차량에 놔두는 편인데, 이렇게 전면이 잘 보이게 하는 구도를 촬영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달랑거리는 방향제를 제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카메라 촬영하는데 조금 거슬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후기도 찾아보고 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서 성분이 안전하고 제품에 대한 리뷰가 많아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벤볼릭 방향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향기도 좋고 심플하고 미니멀 해가지고 이 방향제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일 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7가지 향 중에 레몬 라벤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시트러스하고 상큼한 향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인데 마침 상큼해 보이는 그런 향이 있어가지고 레몬 라벤더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발향이 제가 기대했던 수준이어서 이 향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너무 튀지 않고 향이 좋은 방향제를 찾는 분들은 여기 이 벤볼릭 방향제를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류 덮개를 돌리면은 발향 조절이 가능하고 리필용 석고하고 오일만 교체하면은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서 벤볼릭 판매가는 단품 32,000원, 두 세트 55,000원인데 제 채널에서는 54% 및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말간에 테슬라 FSD V14 라이트 2026.20.7.5 네, 지금 노란불이어서 잘 멈췄습니다. 버전이 더 많은 분들한테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해서 저도 너무 기쁘고 기다리던 소식이어서 많은 분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제가 3,800km를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이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시점으로 345km를 주행했는데 이 중에 FSD로 342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최신 업데이트 이후부터 제가 주행한 거리이고 약 99%의 주행거리를 FSD가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로를 인간인 내가 수동 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이제 FSD V14 라이트를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열심히 한다면 주변을 충분히 둘러볼 정도의 여유와 간단한 음식 섭취, 그리고 동승자, 가족, 친구, 연인과의 대화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이 인간이 운전을 하는 운전 행위에 대한 것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운전과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테슬라를 알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차종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동차는 저에게 그저 A포인트에서 B포인트로 나를 이동시켜주는 하나의 운송수단일 뿐인데 테슬라는 현 시점 이러한 본질을 100%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의 모든 현상을 다시금 생각하고 나의 운전 습관을 반성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규정 속도를 넘는 빠른 속도의 주행,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과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테슬라 FSD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규정 속도 허용 범위 내에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FSD를 감독하다 보면은 운전에서 내가 이전에는 수동 운전을 함으로써 생기는 운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감정들이 모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옆에 차가 과속을 하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을 하든지 사람이 운전하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딱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도로에서 의도적으로 양보를 안 해주는 것, 감정이 들어간 모든 행위가 우리가 인간이 실제로 운전할 때는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많이 느끼지는 못했을지언정 내가 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물론 이전엔 그랬지만,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이 운전해야 한다라는 행위의 일환으로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 운행의 95% 이상을 AI가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FSD는 실제적 피지컬 AI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더 넓은 현실은 FSD와 같은 자율주행은커녕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은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FSD 그리고 FSD V14 라이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조금 더 좋은 인식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감독을 올바르게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SD 라이트를 사용해 보니까 처음 가는 지역, 불법 주차, 보행자 대응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가장 느껴져 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 차량을, 이 소프트웨어를 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스스로 급발진을 하거나 어디 가서 스스로 때려 박거나 이런 일은 없겠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FSD V14 라이트를 3,800km 정도 운행을 하면서 아쉬운 점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생각드는 아쉬운 점은 한국에 있는 그러한 교통 신호 중에 전멸등을 인식하는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저녁에 황색 전멸등을 아예 정차하는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빨간 색깔 전멸등에서도 멈췄다가 가야 하는데 멈추기만, 계속 멈춰 있는 경우도 경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특히 만약에 후방에 차량이 있으면은 잘못하는 경우에는 급정거처럼 느껴져 가지고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사용자가 감독을 잘 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야간 주행 시 좌회전 신호를 미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때는 악셀을 밟아줘야 하는 숫자가 주간에 비해서 더욱 많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아쉬웠던 점은 이제 맥스 스피드를 오토파일럿처럼 따로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 프로필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주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변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고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악셀을 밟아 가지고 이 차량한테 조금 더 가속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2차선으로 빠져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 인식 및 판단에도 특정 포인트들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및 좌회전 전용 차선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주행 경로가 더 길어지거나 잘못된 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올바른 경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야간 운전 시에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이 더 떨어진다 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야간 운전할 때는 주간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감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대되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라이트 버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제 차량 오너가 차량 운행 시 체감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미 미국은 2026.21.6 업데이트를 통해서 V14.1 라이트 버전이 얼리 액세스 그룹을 대상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해당 버전에서는 후진 출차 시 발생하는 오류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주행 성능 향상이 매우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목적지 도착 시 주차 지원 옵션이 아직 없는데, 한국에서 V14 일반 버전이 주차 옵션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이트 버전에도 해당 기능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꿀팁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돌아가면서 카메라 각도를 바꾸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앞에 차량이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잘 했습니다. 자, 지금도 상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옵니다. 지금도 1차선이 막힐 걸 아는지 아주 유려하게 2차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 포천 이마트점 앞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좌회전 신호 받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주차장으로 갑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환경부 충전기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제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1개, 2개, 3개, 4개, 5, 6, 1. 테슬라 슈퍼차저가 8기나 설치가 될 예정인가 봅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SD 연속 기록 통계를 내가 차량에서 그리고 앱에서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록을 길게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하 주차장도 많고 주차하는 환경들이 미국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차장에 가면은 늘 개입을 해야 하기 마련이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어쨌든 개입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을 할 텐데, 이거를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연히 찾게 된 거고, 아마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많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집을 목적지로 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6.5km 연속으로 FSD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목적지를 끄게 되면은 수동 운전을 하더라도 다음에 FSD를 활성화하면은 그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주행 중에 제가 안내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목적지 없이 주행 중입니다. 주행 중이고, 지금 분명히 셀프 드라이빙 모드인데 제가 레버를 올려서 지금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모드를 해제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FSD를 다시 활성화 시키면은 이제 연속 주행 기록이 깨지지만, 자, 다시 활성화를 하면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목적지에 다 와갔을 때 내가 세밀하게 주차를 해야 할 때 사전에 안내 종료를 눌러서 목적지 없는 상태에서 FSD를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FSD를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SD를 더욱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저만의 방법은, 이제 차선 변경을 미리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깜빡이를 좌측이든 우측이든 미리 넣어주라, 이러면은 운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차선을 미리 변경해야 되는데 라이트가 그러지 못한 경우, 깜빡이를 깊게 넣어서 차량의 신호를 미리 주면은 진입하거나 빠져야 하는 지점에 가까이 가가지고 얘가 잘 할지 그러지 못할지를 불안해하면서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감독형이기 때문에 감독하면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FSD라는 인공지능을 최대한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조금 망설이거나 보수적일 때, 그런데 나는 FSD가 조금 치고 나가면 좋을 때 가속 페달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눌러주어서 가속 페달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을 통해서 FSD 라이트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말을 해보자면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대 AI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AI를 받아들이고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테슬라 FSD는 이제 정말 많은 소비자가 현실에서 느낄 만큼 유용한 피지컬 AI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이 테슬라 FSD라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량 오너인 개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테슬라 외 완성차 기업 중에 이 정도의 자율주행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주어진 AI를 마음껏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